자,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영어 1 능률 김성곤 4가 오늘 전체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카트밖에 안 남았었는데 지난번에 그냥 잘라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관련된 것도 있었고 이나부고 같은 경우는 작년 2학년 선배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틀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호흡은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난번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나왔었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왔었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옵니다. 스탠딩부터 시작해서 콤마 구조가 살아있게 돼요. 분사구문으로 지금 접근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서 있으면서요? in the middle이죠. 중앙에 서 있으면서. 근데 또 어디에 중앙입니까? 전시회의 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시회로 그냥 덩어리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전시회의 중앙에 서 있으면서 라고 얘기하고요. 그 주변에는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냐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중간에 또 껴들어갔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I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예술 작품을 보았었죠. 곧 그 말은 즉슨 사방에 한국의 예술 작품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전시회의 중앙에 서 있었고 한국 예술 작품에 둘러싸여진 채로 나라는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stop ing 계속 나와요. 투부정사 바꿔 쓸 수 없겠죠. 의미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I kept ing 그거 있죠? keep ing 계열로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냐면 간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송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간송 선생님께서는 누구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셨어요. 간송 선생님께서는 수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술 작품을 단지 무엇을 위해서만 수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 유흥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자신의 즐거움, 유흥을 위해서만 예술 작품을 수집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부자들 같은 경우 예술 작품을 은밀하게 모아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그거 모아놓고 자기만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간송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흥으로만 예술 작품을 즐기지 않으셨었고요. 오히려 간송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호흡은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did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봤었을 때 이 did는 문장에서 대동사로 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대동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신 쓰는 동사였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동사 계열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동사 계열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친구가 collected 이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시제에 맞춰서 did를 썼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it은 무엇인가요? 충분히 알아요. 대명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장 가까운 명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collect의 art가 있었었구나.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collected 다음에 나오는 in 역시 art를 의미하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뭐 대동사니까 he was 그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일반 동사 계열이니까 do, does, did로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요. 간송 선생님께서는 수집하셨던 겁니다. 예술 작품을 수집하셨대요.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수집하셨던 거죠. 어떤 기간 동안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23년 3월 모의고사 여러분 시험 범위 때 생태학자는 신중함을 가지고 단어를 묘사해야 한다. 거기서 이 나왔었습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지의 기간 됐어요? 그러면 식민지의 시기니까는 그냥 일제강점기로 그냥 대체를 합시다. 가혹한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수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 타임에 이나부고 팀이었었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대요. 혹시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 보신 분? 뭐야? 은서 못 본 거야? 은서 스포 당하면 안 되잖아. 어,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연지도 못 봤어? 2번 봤어? 그걸 좋아해서 그분은 내용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거 약간 그 내용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그쵸?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저기 이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어쨌든 간송이라는 사람 역시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수집했는데 좀 특이하네. 근데 아니 시험 기간인데 영화를 보러 다니세요?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 다음 카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fter Korea Regained라고 얘기 이거 안 외워도 되죠? 개인이 얻다고 다시의 느낌이니까 다시 얻다. 그러니까 되찾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국이 되찾은 후에 한국의 독립을 마침내 되찾은 후에 즉 광복을 한 후에 이제 간송 선생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또 stop ing 또 나와요. 그쵸?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멈추셨더라. 왜요?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because하고 since로 바꿨을 수 있는 친구 맞겠죠?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왜냐면 간송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고요. It would safely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래요. 말을 조금 돌려보자고요. 한국의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간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중단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일본이 이제 뭐 약탈을 하고 뭐 한국어를 없애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었죠. 하지만 이제 독립을 한 후에는 일본의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전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악의 시기 동안에 일제강점기요. 그쵸? 단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신을 방어할 수 있었다. 한번 돌리고 국가의 정신 그래서 뭐 민족혼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뭐 또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난번에요. 민족혼을 보호할 수 있었대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얼과 자긍심을 상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얼과 혼과 자부심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술 작품을 수집한 것을 통해서요. Thanks to him. 간송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 자, 한번 끊고 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에센셜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민아. 저도 2번 해석해요. 에센셜은 필수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도 이제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훨씬 말이 더 예쁘죠? 요 뜻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기억이 나네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기원과 그리고 그 원리 원칙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에서 에센셜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커트로 가고요. 내용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도 조금 하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founded in이 나와요. 알고 있겠지만 여점은 볼게요. find가 무슨 뜻이더라, 수빈아?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find의 과거 동사는 뭐지, 은유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과거 분사는 뭐야, 지은아? 똑같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볼까요? 물론 여러분은 안 틀리시겠죠? 안 틀릴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동사 원형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되는 친구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쭤볼까요? 동사 원형 found는 무슨 뜻이죠, 다비씨?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establish의 표현이겠죠. 설립하다, 뭐 물론 establish는 뭐 제정하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founded는 설립하다라는 의미의 found의 과거 분사가 맞겠죠. 됐습니까? 조심하십시다. 193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뭐가 지금 없지? 주어가 없어 수식을 받는. 그러면 아마 이 친구가 생략이 됐나 봐요. 조금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자반은 났습니다. 193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송예술박물관은 무엇이었냐면요. 한국의 최초의 프라이베이트한 뮤지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태훈이가 잘 지적했는데요. 우리 프라이베이트라고 말하면 사생활의잖아요. 그러면 사생활과 관련된 게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태훈이가 이렇게 했어요. 개인의 박물관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으면 잘했어요. 말을 잘 돌리시네요, 이제는요. 근데 이걸 끌고 와 볼까요? 사를 끌고 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립박물관이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거지만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거 맞죠? 처음에 무엇이었다고? 이게 틀렸어요, 선배들이요. 간송아트 뮤지엄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립박물관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when 이러이러했을 때 간송 선생님께서 그 박물관을 지으셨을 때 간송 선생님께서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 박물관에 뭐라고? 보화각이라고 처음에 이름 붙이셨어요. 첫 이름입니다. 첫 이름. 간송 같은 뮤지엄의 첫 번째 이름은 보화각이에요. 이걸 틀렸다고요?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건물, 그게 뭐예요? 그 건물? 보화각을 이러한 장소로 사용하셨죠. 어떤 장소? to store. 저장하기 위한 장소, 보관하기 위한 장소인데요. 무엇을요? 모든 것을 보관하셨대요. 어떤 건데? 중요한 문화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려는 장소로 처음에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박물관이긴 한데 대중에게 전시가 되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모았었던 그 문화유산들을 보관하려는 장소로 원래는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파란 색깔 꺽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건 또 어떤 물건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라고 표현해요. 과거 완료 시제를 썼고요. 그쵸? 그 전에 모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현지. 그리고 콜렉트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었고요. 이제 아이템스를 수식하게 되는 문장을 보게 되면 간송 선생님께서 모으셨던 물건들인데 over the years네요. 수년에 걸쳐서, 즉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년 동안 모아오셨던 문화적인 중요한 물건들의 모든 것을 보관하려는 장소로서 처음에 그 건물, 보화각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일치부일치 조심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간송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1962년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늘 얘기합니다. 다이는 자동사죠.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was died 이렇게 쓸 수가 없더라. died의 밑줄 긋고 은서야 무조건 맞냐 틀리냐 라는 거는 그 앞을 보셔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의 형이 비슷하잖아. 아니 똑같잖아. 그래서 밑줄 긋고 언제나 맞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송 선생님께서는 1962년에 서거하셨습니다. and 그리고 보화각은 was renamed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붙여줬다. 근데 re니까 다시 이름이 붙여졌어요. 무엇으로? 드디어 나오네요. 간송아트 뮤지엄으로 1966년에 다시 이름이 붙여졌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변형 문제 풀 때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틀리나 안 틀리나. 보화각은 처음에 간송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언제 보화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됐죠? 언제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됐나요? 신경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안 틀리겠지만 우린 꼼꼼해야 돼요.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간송아트 뮤지엄을 받아주겠죠. 간송아트 뮤지엄은 이제 시제가 현재로 돌아와요. 지금은 hold 이게 보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갖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죠. 물론 당연히요. 왜냐면 hold가 별별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송아트 뮤지엄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숫자 명사 앞에 about은 우리 around와 비슷하다. 대략 참 많이 나왔어요. 그쵸? 대략 5,000가지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콤마 ing 무엇을 포함합니까? 12개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보물들 뭐라고 할까? 국보를 가지고 있다. 12개를 포함하여서 총 5천여 가지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지금 별거 아닌데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시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걸 다시 부사절 접속사로 바꾸게 되면은 아마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는 그냥 s를 한번 써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주절의 주어와 똑같았으니까 생략이 됐을 건데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대명사를 썼을 거고 이 다음이 문제인데 아까 민준이가 딱 캐치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수빈 나랑 눈 마주쳤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분사구문은 일반적으로는 얘들아 ing야. 그럼 잘 봐봐 수빈아. ing가 없다? 생략이 됐다? 성격이 가장 약한 동사다? 그렇지. 근데 시제와 수일치에 접근하자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다시 날려 ing를 만들면은 날리고 being으로 전환될 건데 충분히 문장에서 being이 다시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어떤 학교는 to be가 맞냐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저는 되게 신박했거든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이요 이걸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본 거야. 그래서 to be도 맞다 이렇게 한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죠. 투부정사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분사가 낄 자리죠. 그쵸? 다시 등장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에요. 콤마 including 계속 연습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그쵸?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include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얘기하더라.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쵸? 물론
일부 문법에서는 콤마도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가 있지만 시험용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언제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include는 접속사가 아니기에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include는 언제냐 안 되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include도 될걸요? 충분히 될걸요? 어떻게 해볼까요? 방금 수빈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분사구문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다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거든요.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다시 접속사 넣고 싶어요. 가장 만만한 애 있죠? and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서 콤마 and가 찍혔다는 건 문장과 문장이 병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나와야 될 건데 12개의 한국의 국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it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간송 같은 뮤지엄일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다시 접속사가 등장했으면 다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includes. 네, 그때는 되겠죠. 요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어는 반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어랑 얘랑 겹치니까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접근해서 콤마 which includes 이렇게 바뀌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바뀌면요 관계대명사예요. 계속적인 용법이군요. 네, 정확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바뀐다면 충분히 다시 동사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ing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를 생각해 보면 마치 분사구문처럼 부사절 접속사는 아니야. 그치? 그건 아니지만 마치 분사구문처럼 접근했을 때 날리고 겹치니까 날려버리고 하면 마치 분사구문처럼 접근하게 되면 지금에 나와 있는 콤마 including 요렇게 다시 바꿨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이런 구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미안하지만 내년까지는 계속 연습해 봅시다. 왜냐면 제가 고3 되면은 문법 용어를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해서요. 하지만 콤마 ing가 깔려 있을 경우는 충분히 전제 조건만 된다면 그 ing는 다시 동사형이 될 준비를 갖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나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콤마 ing 많이 연습시켰죠? 분사구문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어 1 능률 김성곤의 사과 내용은 모두 마무리 졌고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하나만 남았네요. 영상 일단 마무리할게요.